선생님, 저는 하루에 한 번 변을 보기도 힘들어요. 복부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슴만 계속 차요. 운동도 하고 있는데 뱃살이 전혀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요. 감기가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가요.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매일 진료실에서 듣는 60대 이상 환자분들의 하소연입니다. 모두들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변비,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만성피로, 그리고 빠지지 않는 뱃살.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연준입니다. 30년간 장 건강과 대사질환, 노년 소화기 진료를 전문으로 해오면서 60대 이상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드시다간 당신의 장이 썩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들, 굶어도 뱃살이 빠지지 않고 가스가 차며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도 자주 걸리고 피로감이 계속되는 것. 이 모든 증상의 근본 원인은 바로 장내 부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의사들조차 나이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60대 이후 장 건강 악화는 복부비만, 만성변비, 면역력 저하, 그리고 대장암까지 직결됩니다. 굶어도 뱃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 그것은 칼로리 때문이 아니라 장내 부패 때문입니다. 장에서 썩은 음식이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이 찌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운동을 해라, 칼로리를 줄여라, 금식을 해라. 하지만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장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뱃살은 빠지고 면역력은 회복되며 암 예방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장 건강을 회복한 분들은 3개월 만에 10kg 이상 체중이 빠지고 혈당과 혈압이 정상화되며 만성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장을 살리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닌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먼저 왜 60대 이후 장이 썩기 시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안 씹고 넘기는 식사 습관입니다.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밥을 급하게 드십니다. 젊을 때부터의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 경우가 많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30% 이상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처럼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긴 음식은 위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덜 소화된 음식 덩어리가 장으로 내려가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독성 물질들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것이 만성염증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채소 섭취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채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불용성 섬유소가 많은 채소를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집니다. 고구마, 옥수수, 견과류 등을 물 없이 많이 드시면 장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생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기가 약한 60대 이후에는 부담이 됩니다. 차가운 성질의 채소를 계속 드시면 소화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건강식의 함정들입니다. 현미가 몸에 좋다고 해서 현미밥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미의 거친 섬유질이 약해진 장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장에서 부패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야식과 과식 습관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먹은 음식은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장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8시간 이상 장에 머무르면서 부패가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는 물 과다 섭취의 역설입니다. 하루 2리터씩 억지로 마시라는 말을 듣고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과도하게 희석되면 세포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뱃살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생기는 뱃살은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그 뱃살은 변이 썩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장에서는 음식물이 24시간 이내에 소화되어 배출됩니다. 하지만 장 기능이 떨어지면 48시간, 72시간씩 장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장벽이 늘어나면서 복부가 팽창됩니다. 이것이 바로 뱃살의 정체입니다. 가스가 자주 차고 방귀 냄새가 지독하며 잦은 설사나 변비를 경험하신다면 장이 부패 중이라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특히 달걀 썩은 냄새 같은 황화수소 냄새가 난다면 단백질이 부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을 통해 장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변은 황금색이며 냄새가 심하지 않습니다. 바나나 모양으로 부드럽고 물에 떠야 합니다. 하지만 장이 부패하고 있다면 변색이 심하고 악취가 납니다. 검은색이나 초록색을 띠며 물에 가라앉습니다. 변비도 문제지만 설사도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설사는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유해균이 우세해지면서 장벽에 염증이 생기고 수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사가 반복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장벽의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리키 거트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장벽에 구멍이 생기면서 독소들이 혈액으로 직접 흡수됩니다. 이 독소들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고 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워집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이 썩으면 면역 체계도 무너집니다. 장에는 전체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으며 각종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암세포를 감시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제 장을 살리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닌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밥보다 먼저 채소 먹기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가 뛰어납니다. 위의 용량은 약 1.5리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집니다. 채소를 먼저 드실 때는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친 채소가 좋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거친 생채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당근, 무, 배추 등을 살짝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1-2분만 데치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적당히 넣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좋아집니다. 다만 너무 짜게 간하지 마세요. 나트륨 과다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금 대신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하세요. 해조류도 좋습니다. 미역, 다시마, 김, 파래 등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또한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씹기 훈련입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첫 번째 단계를 담당합니다.
또한 리소자임이라는 항균 물질도 있어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히 씹지 않으면 이런 소중한 효소들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50번 씹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샐러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추, 양배추, 오이, 당근 등을 썰어서 샐러드를 만드세요. 샐러드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많이 씹게 됩니다. 이렇게 턱 근육과 침샘을 활성화한 후에 밥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씹을 때는 좌우 균형 있게 씹으세요. 한쪽으로만 씹으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입을 다물고 천천히 씹으세요. 입을 벌리고 씹으면 공기가 같이 들어가서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작게 잘라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입에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젓가락 사용을 권합니다. 수저보다 젓가락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먹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 섭취 조절입니다. 하루에 2리터씩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체중 1kg당 25-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60kg이면 1.5-1.8리터, 70kg이면 1.8-2.1리터 정도입니다. 신장 기능이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적게 마시세요.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절대 많이 마시지 마세요. 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차, 대추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등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나 홍차는 저녁에는 피하세요. 물 섭취량은 소변색으로 조절하세요.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합니다. 너무 맑으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이고 너무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침 첫 소변은 농축되어 있으므로 제외하고 판단하세요. 네 번째는 식사 시간과 간격 조절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도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이 리듬을 깨뜨려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간헐적 단식도 고려해 보세요. 16시간 단식, 8시간 식사 패턴은 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 오후 12시에 첫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 무리하지 마시고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핵심은 유익균을 늘리는 것입니다. 장에는 1000종류 이상의 세균이 100조 개 이상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으로 나뉩니다. 중간균은 기회주의적입니다.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 편을 들고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 편을 듭니다. 따라서 유익균을 늘리면 중간균까지 아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장내 세균 비율은 유익균 20%, 유해균 10%, 중간균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유해균이 우세해집니다. 이때부터 각종 질병이 시작됩니다. 유익균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식품을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간장, 젓갈류가 최고입니다. 이런 식품들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한국형 프로바이오틱스의 대표 주자입니다. 청국장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균은 장내 유해균을 직접 억제하는 강력한 항균 물질인 서브틸린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입니다. 혈전을 녹이는 나토키나아제도 풍부해서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청국장의 냄새와 끈적함 때문에 기피하십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청국장 가루를 활용하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청국장 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쉐이크로 드세요. 바나나나 사과를 함께 갈면 더 맛있습니다.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셔도 좋고 아이스크림 틀에 넣어서 청국장 아이스바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김치도 훌륭한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하지만 너무 짜거나 자극적이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김치를 씻어서 짠맛을 빼고 드시거나 김치 국물보다는 김치 자체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르트도 좋지만 선택할 때 주의하세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세요. 유익균을 늘리려고 먹었는데 설탕 때문에 유해균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올리고당이나 천연 감미료를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고당이 풍부한 뿌리 채소를 드세요. 양파, 우엉, 도라지마, 연근, 돼지감자, 치커리 등이 좋습니다. 이런 채소들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며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양파는 하루 반 개 정도 드세요.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구워서 드세요. 구우면 매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나면서 올리고당 함량이 더 높아집니다. 양파를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볶아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조금씩 드셔도 좋습니다. 우엉은 우엉차로 드셔도 좋고 우엉조림을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도라지는 도라지청으로 만들어 물에 타서 드세요. 마는 강판에 갈아서 밥에 비벼 드시거나 주스로 만들어 드세요. 돼지 감자는 생으로 드시거나 볶아서 드세요. 중요한 것은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 자체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둘 다 있어야 장내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를 신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식이섬유도 중요하지만 종류를 구분해서 드세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지만 불용성 식이섬유는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과, 바나나, 오트밀, 보리, 콩류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위주로 드세요. 인공감미료는 절대 피하세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등은 장내 유익균을 죽입니다. 설탕도 많이 드시면 유해균의 먹이가 되니 주의하세요.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을 사용하시거나 과일에 천연 당분을 활용하세요. 운동 중에서도 걷기는 장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걷기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과 림프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림프 순환이 잘 되어야 독소가 배출됩니다. 장에서 흡수된 독소들은 림프관을 통해 간으로 이동해서 해독됩니다.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면 독소가 몸에 축적되어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장이 살아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복부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장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횡격막 운동으로 인해 내장 전체가 마사지됩니다. 걸을 때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끝으로 밀어내듯이 걸으세요. 이렇게 해야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수축합니다. 보폭은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cm 정도가 적당합니다. 160cm이면 60cm 정도입니다.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팔을 흔들면 상체 근육도 함께 움직여서 전신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턱은 살짝 당기세요. 호흡도 중요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서 걸으면 횡격막이 움직여서 내장 마사지 효과도 있습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는 평소보다 약간 빠른 정도면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빨리 걸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실내에서는 제자리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습니다. 날씨가 나쁠 때나 외출이 어려울 때는 실내에서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TV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해도 좋습니다. 식사 후 걷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10-15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걷기 후에는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세요.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 림프 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고 지압하듯이 눌러주세요. 각 부위를 10-15초씩 마사지하세요. 복부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배를 문지르면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배꼽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5분 정도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찾게 됩니다. 60대 이후 장 건강은 정말로 운명을 가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72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20년간 변비로 고생하시며 매일 변비약을 드셨어요. 뱃살도 심하고 무릎도 아프고 우울증까지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변비약 없이도 매일 쾌변하시고 7kg 빠지셨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꿔서 채소를 먼저 드세요. 둘째, 충분히 씹어서 드시고 물은 적당히 마시세요. 셋째,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고 올리고당이 풍부한 뿌리채소도 잊지 마세요. 넷째, 매일 걸으세요. 이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의지와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뱃살은 빠지고 면역은 회복되며 활력은 넘치게 됩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부터 변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고 3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걷고 자녀들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60대라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장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소화가 잘 되고 숙면을 취하며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제자리 걸음을 100보 해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60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과 함께 멋진 인생 2막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망가지는 것도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박연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